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활동보조나 차량 통학 등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또다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들은 일부 특수학교가 식사보조, 교회학습, 전공과 입학과정 등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활동보조가 없으면 학교에도 가기가 힘듭니다. 학교에서 안 도와주니까 힘들고요. 14년 동안 차량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서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차량 지원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학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학교 내 교육권 차별 진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학부모들은 의료 조치를 거부한 특수학교에 대해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진정했고, 이에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 학생을 위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 제공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학교보다도 더 체계를 갖춰야 할 이 학교들이 아직도 학교장의 재량을 이유로 해서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고, 결국 이렇게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함께 인권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진정을 계기로 학교가 명확하게 자신들의 의무임을 깨닫고, 인권위 또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장애 학생과 부모님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학교가 빠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 책임자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경기도가 직장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기 위해 한국노총과 경영단체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화성 동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아이들이 등하원할 수 있도록 오전 7시 반부터 최대 오후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워킹맘들을 위해 야간 교육이나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선 직장 어린이집 때문에 이직을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 지낼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주는 하나의 그 사회적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경기도 내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은 236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2%에 불과합니다. 특히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는 3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연합회와 손을 잡고 도내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홍보와 건의에 앞장서고, 경총협은 가정 친화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참여기업 발굴과 기동 컨설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육아부담, 경력단절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기업과 우리 노동자와 함께 힘을 합해서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는 노사정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뜻을 모은 만큼 일하는 청년들의 육아 부담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의 대형 공립 유치원 중에서 이 보건복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화가 200명 이상인 전국의 대형 공립 유치원 40곳 가운데 보건 전담 인력이 없는 곳이 38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유 의원은 보건 전문 인력이 없음에 따라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 의원은 공립단설유치원도 전체 대비 11.6%만 보건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계가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이 장애인들의 숙박은 물론 접근성에서조차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을 고려한 숙소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접근성에 있어서도 장애인 여행객의 경우 필수적으로 사전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염려에 가입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이 3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만 5,089명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기초법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받아서 생계급여를 받을 때 직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 액수가 깎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제도를 개선해 기초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은 독감 예방접종의 달입니다. 최근 4년간 50에서 60대 독감 환자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고 있는 장년층이라면 이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독감은 보통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합니다. 독감이 무서운 것은 노인 사망 1위인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합병증은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폐질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임신부와 영유아 등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됩니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 5, 60대에서 독감 환자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50세부터 64세에서 접종률이 떨어져 이 나이 때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률이 80% 이상 높은데 사실 인플루엔자 합병증이 50세 이상에서 만성질환 늘어나면서도 같이 증가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50에서 64세까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강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늘면서 50대와 60대의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어 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가족이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날씨가 매섭게 추워졌는데요. 이 기온이 뚝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하는 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국내 사망 원인 1위인데요. 이 뇌졸중 조기 발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정상적인 뇌의 모습입니다. 왼쪽 검은 부분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즉 뇌경색이 발생하는 곳. 가운데 하얀 부분은 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입니다. 뇌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뇌졸중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빈발합니다. 제때 손 쓰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이 생깁니다. 뇌졸중은 환자의 80% 가까이가 60세 이상인데 주목할 점은 이 나이대 대부분 만성질환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자, 또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온 사람과 비만인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이상 징후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게 특징인 만큼 증상들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쪽 팔다리와 얼굴 마비, 심한 두통, 어지럼증,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사물이 둘로 보이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실에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시면 뇌경색 후유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의료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응급 뇌졸중 치료의 선택 범위를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 증상과 함께 뇌졸중 응급치료가 가능한 근처 병원을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여수 어르신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청춘 팔씨름 대회, 장기자랑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27개 읍면동에서 자체 일정에 따른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고 마비의 계절 가을, 이 독서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만큼 도서관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 한 광역단체가 이색 도서관을 기획해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돌멩이의 형상을 한 조형물을 베개 삼은 시민이 편안하게 누운 채 독서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서적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책장 옆 그림들부터 박스를 켜켜이 쌓아 만든 기발한 의자까지. 분위기는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하지만 실제로는 도서관.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 감상과 함께 책 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공공예술 도서관으로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이랑 다르게 우선 조형물, 예술품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보고 감상하면서 책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일반 도서관 약간 앉아서 보는 책을 분위기라면 이쪽에서는 약간 누워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만화카페로 불리는 부천의 오정도서관. 전체 책의 30%가 만화책들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만화 특화 도서관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에게 만화 그리는 법을 직접 배워볼 수가 있는가 하면 태블릿 PC를 이용해 웹툰을 생생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만화와 함께 다른 도서관에서 없는 여러 가지 만화 작품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레저 문화인 캠핑과 독서를 결합한 오산 꿈들의 도서관의 독서 캠핑도 이색적입니다. 이곳은 특히 가족 단위 독서의 제격입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 진짜 별을 관찰해보는 의정부 과학도서관, 경기도 지하철 서재 등도 경기도가 추천하는 도내 이색 도서관입니다. 가을을 맞아 경기도에서는 도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도민들에게 보다 특별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색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경기도 도서관 곳곳이 청명한 하늘 아래 책을 읽으며 특별한 추억을 수놓기에 충분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공익법인 아시아 사랑 나눔이 아시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아시아 사랑 나눔은 아시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선진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줄기세포 전문 기업인 미라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미라는 두 기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지원자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두 기관은 아시아 청소년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을 비롯한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 불우한 어린이들이 장학금도 받고 의료 혜택을 받고 치료도 받는 그러한 복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한 복지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놀이터와 운동시설을 장애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힐링공원을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단지에 조성했습니다. 힐링공원은 2057제곱미터 규모로 놀이공간과 운동공간을 묶어 무장애 통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용 방송 수신기의 불량률이 7.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매년 제작업체를 선정해 시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7년도 제4회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가 이달 27일 개막해 30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과 예술체험, 아트마켓, 아트 놀이터 등 기획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 보조기기 지원센터와 아름다운 재단이 장애아동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원에서 센터는 기립과 이동, 목욕 등 4개 부문의 보조기기 총 19종을 부산시에 거주하는 19명의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211호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안에 대한 기사를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약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과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직접적인 장애인 관련 규정은 34조 5항에 신체 장애자라는 표현으로 한정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애계는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유권으로의 접근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9월 29일 장애인 시외 이동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장애계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탑승 설비가 없어 시외버스를 타지 못하는 등 시외 이동권에서 차별받아온 장애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촉구해왔고 국토교통부는 11월 초 15명 이내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7 KWBL 휠체어 농구 리그가 4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9월 29일 개막한 리그는 정규 리그를 거쳐 12월 제주에서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3연속 우승을 노리는 제주에 맞선 서울과 고양홀투의 추격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대구 시청팀이 영입한 국내 첫 외국인 선수 일본 모리야 유키다카 선수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면의 기사에서는 모리야 선수의 한국 첫 경기 소감과 휠체어 농구와의 인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 뒤 복수를 위해 살아 돌아온 자. 세상은 그들을 희생 부활자라 부른다. RV라고 들어본 적 있나? 7년 전 오토바이 강도 사건으로 살해당했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은 검사 진홍. 친구야, 엄마가 돌아왔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도 잠시. 엄마 명숙이 진홍을 공격한다. 전 세계 89번째이자 국내 첫 번째로 판명된 희생 부활 사건. 국정원은 모든 목격자와 언론을 통제하려 들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홍을 명숙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에 진홍은 스스로 엄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려 하는데 7년 전 아들에게 전세금을 전해주려다 강도에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엄마가 다시 되돌아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희생부활자. 부활이라는 신선한 소재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상상의 한계를 벗어난 색다른 미스터리 스릴러의 탄생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986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법정에선 전 프랑스 영사의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뮤지컬 앤 버터플라이. 프랑스 외교관과 중국 배우의 세계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충격적인 사실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3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1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가수 조성모의 잔잔한 발라드와 파워풀한 박미경의 파워풀한 보컬로 만들어진 감동 콘서트가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11월 11일 양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층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속한 농구팀의 일본 전지훈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날씨가 싸늘해지기 시작하면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곧 농구의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추석 직전이었던 지난달 29일 수원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휠체어 농구리그가 개막했었습니다. 서울시청, 대구시청, 고양 홀트, 제주, 수원 무궁화전자 이렇게 5개 팀이 참가해 30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챔피언 결정전은 오늘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치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4일에 개막하는 프로농구만 즐기지 마시고 휠체어 농구도 같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빈곤노인들이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될까 봐 신청을 꺼려하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수년째 부양 의무자 기준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빈곤으로 인한 노인들의 고통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관련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